네, 여러분들 쉬는 시간 잘 보내셨나요?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했냐면은 데이터를 추가했어요. 어떤 데이터? 여기 45도에 45도일 때 그냥 100개가 팔릴 것이다 라고 데이터를 하나 추가한 다음에 그래프를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점 그래프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선 그래프를 그렸죠. 이 선이 뭐라 그랬어요? 이 선이 저거라 그랬죠. 저 뭐라 그래? 추세선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약간 이상한 게 뭐예요? 아까 우리가 32도에서 판매량을 예측했었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 증가하는 데이터까지 봤을 때 이 선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뭔가 이 어딘가를 지나야 되겠죠? 30도일 때 판매량보다는 큰 곳에 34도일 때 판매량보다 작은 곳을 이 선이 지나야 될 것 같아요, 합리적으로. 그런데 갑자기 이런 데이터가 나와서 우리에게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혼란. 자, 그럼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러한 것을 사실 무엇이라 그러냐? 특이점이라고 합니다. 특이점, 싱귤레리티라고 해요. 싱귤레리티. 통계학적으로는 이 특이점들을 제거하고 데이터를 분석해야 돼요. 네, 이것도 전처리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뭐 굳이 이야기하자면 뭐 이런 거죠. 뭐 피겨 스케이팅 같은 거 채점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 심사위원들이 각각의 점수를 주고 그 점수 중에서 가장 많은 점수를 제외, 가장 적은 점수를 제외하죠. 그런 다음에 그 점수를 가지고 뭐 평균을 낸다라든지, 네, 이렇게 선수를 평가를 합니다. 그런 것과 유사한 예시라고 보면 돼요. 그런데 지금 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 자, 이 데이터를 지우고 하면은 아까 1교시 때 했던 거랑 똑같잖아요. 지금 하고 싶은 건 무엇이다? 얘도 포함해서 제대로 추측을 해보고 싶다. 얘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이 이상한 데이터까지 포함을 해서 하고 싶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30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을 해봐. 생각. 제발, 배운 것 중에 있으니까. 자, 배운 것 중에 다 있습니다. 생각을 해. 30초 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떻게 하면 좋다? 자, 아까 데이터가 추가되기 전에 데이터는 무엇을 가지고? 추세선을 가지고 추측을 했어요. 근데 그때 그 선이 직선이었습니다. 직선. 1차 함수라고 하죠. 1차 함수. 근데 저게 지금 우리가 이상한 데이터를 집어넣었잖아요. 그러면 직선이 아닌 선으로 추측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 등장한다? 곡선이 등장한다. 곡선. 자, 간단한 곡선이 뭐가 있어요? 상수함수랑 1차 함수가 직선이라고 하면은 2차 함수, 3차 함수, 4차 함수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다항함수들이 곡선이죠. 곡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자, 이 아래로 마우스 어디 갔어? 자, 스크롤 내려. 자, 뭐가 있다? 아, 얘가 있네. 자, 처음에 선택된 게 뭐예요? 선형이죠. 선형. 직선이다라서 직선. 이걸 눌러보면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오네. 자, 다양한 말이 있지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다항함수를 들어봐. 다항함수. 아래 뭐가 나와요? 차수가 나오죠? 자, 여러분들 수능 볼 거니까 다항식에서, 다항함수에서 차수가 중요하다. 배웠죠? 배웠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자, 차수를 선택을 해. 아, 여기가 있네. 자, 2차. 자, 2차로 하니까 좀 어때요? 얘가 좀 오차가 커 보인다? 얘가 좀 거리가 가장 길어 보이죠? 커 보이죠?
얘를 좀 더 줄여볼 수가 없을까? 자, 차수를 3으로 해. 많이 줄어들었죠? 이 오차가 이렇게 있죠. 자, 이렇게. 자, 여기서 이렇게 오차. 거리. 오차 거리가 있습니다. 자, 2차 다항식으로 추세를 볼 때랑, 자, 그래프만 봐도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죠? 3차 함수로 봤을 때 뭐가 더 추측하기가 좋아요? 3차 함수가 더 추측하기가 좋다는 소리예요. 자, 차수를 늘려봅시다. 4차 함수. 4차 함수 하니까 어때? 3차 함수랑 4차 함수랑 어때요? 4차 함수로 하니까 뭔가 느낌이 어때? 이 점들의 곡선이 더 가까워진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것도 추측할 수가 있다? 차수를 늘리면 더 비슷해지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그래프가 나왔죠? 자, 이렇게. 자, 6차로 하면 어떻게? 6차. 이 그래프가 여기 다 안 보이는데 6차로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자, 그러면 4차가 좋을까요? 6차가 좋을까요? 자, 4차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6차로 추세를 정하게 되면 이쪽이 또 엄청 커지잖아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상상이 되죠? 자, 막 온도가 막 40도 막 많은 게 되게 높아지는데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증가한다는 거죠. 자, 우리의 추측이 무엇이었어요? 온도가 높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안 돌아다녀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 적어질 것이다 라는 거였죠. 그래서 6차보다는 4차가 더 합리적이다. 그리고 3차도 합리적이다. 뭐 이런 소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차수를 늘린다고 좋은 건 아니에요. 좋은 건 아니에요. 적합한 차수를 찾는 게 사실 인공지능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차수를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볼게요. 간단히. 자, 선이 있죠? 자, 직선이에요. 자, 평면에 직선이 있습니다. 그러면 평면이 몇 개로 나뉘죠? 자, 직선 위쪽에 하나, 직선 아래쪽에 하나, 크게 평면을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이 강아지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사진을 보고 강아지인지 뭐 고양이인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이 선을 기준으로 위쪽 영역에 점이 찍히면 어떠한 다양한 수학적 관계식을 여러 개를 사용을 해서, 자, 최종적으로 어떠한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그 컴퓨터가 인공지능이 그 사진을 인식을 해서 이 위쪽에 점을 찍었다라고 해보죠. 직선의 기준의 위쪽. 그런데 위쪽에 찍은 거를 무엇이라고 판단한다? 그냥 강아지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자, 고양이를 판단했더니 이 직선 아래에 점 찍힌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이 직선 아래에 점이 찍히는 것을 무엇으로 판단한다? 고양이라고 판단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직선이 어떠한 형태, 어떠한 모양, 어떠한 기울기, 어떠한 절편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강아지냐 고양이냐가 달라진다라는 소리입니다. 판단이 다르게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저 기준점을 잡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공지능에서. 지금은 그 인공지능의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또는 그룹핑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한 거, 간단하게. 자, 이해됐죠? 자,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항함수의 차수를 변형해서도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뭐가 있어? 다항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 뭐 이런 게 있죠. 자, 로그함수도 쓰일 때가 있죠. 지수함수도 쓰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 대학교 가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특이점이 포함된 형태에서도 우리가 추측을 상당히 잘할 수 있다는 소리죠. 됐죠? 자, 다시 앞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자, 그러면 너 차트 다시 만들고, 차트. 자, 만들어. 차트. 이거 점 차트로 바꾸고, 자, 추세선 했죠? 자, 그럼 도대체 32도일 때 이 y 값이 얼마냐 라는 거예요. 이 엑셀로 봤을 때는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무엇이 등장한다? 챗 GPT가 등장하고야 만다. 자, 사용해 보겠습니다. 챗 GPT. 자,
자, 우선 우리가 개념은 간단히 배웠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배운 개념을 가지고 챗 GPT를 잘 활용해보죠. 자, 이렇게 컨트롤 C를 해요. 데이터. 그 다음에 어디로 간다? 챗 GPT로 갑니다. 자, 사실 여기다 해놓긴 했어. 자, 데이터를 집어넣어. 그 다음에 그냥 써봅니다. 추세선을 만들어줘. 그러면 아래 쭉 나오죠? 자, 뭐가 나와요? 코딩이 나죠? 코딩. 자, 코딩 나옵니다. 자, 코딩의 결과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각화하는 게 좋은 시각화. 시각화가 또 키워드입니다. 시각화. 자, 시각화하는 코드를 포함해서 알려줘. 이렇게 쭉 합니다. 그럼 뭔지 모르겠지만 뭐가 막 나와요. 자, 그럼 이제 얘를 어떻게 하느냐? 자, 우리 다시 구글로 돌아가서 구글로 돌아가서 제가 어디에 있죠? 구글 드라이브로 갑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갔죠? 자, 갔어. 자, 보시면은 구글 콜앱 써봐서 콜앱을 누릅니다. 그럼 다시 창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아까 우리 챗 GPT에서 봤던 거 있잖아요. 이거 여기 카피해가지고 컨트롤 V, 여기 세모 보이죠? 실행. 이걸 해서 결과를 구글 콜앱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뭐가 막 되고 있어. 쉽게 나왔네. 여기 나왔습니다. 자, 얘도 사이즈를 키워서 뭔가 직선이 남아있는데 지금 이게 네모칸 나와요. 네모칸이 선생님이 알기로는 한글화가 안 돼서요. 한글화. 뭔 소리냐면 이 위에 코딩 보면은 데이터 포인트 뭐 추세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한글로 돼 있어가지고 저 한글이 저 그림에 네모칸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모칸으로 나오게 된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자, 뭐예요? 파란색 점이 뭐예요?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데이터입니다. 내가 실제로 알고 있는 데이터. 그리고 추세선을 그렸을 때 그 직선이 빨간색으로 그려진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32도일 때 얼마냐라는 거잖아.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챗 GPT로 가. 다시 가, 챗 GPT로. 자, 이거 왔다 갔다 많이 해야 됩니다. 자, 32도일 때 값을 알 수 있는 코드. 자, 그 아래 쭉 나오죠. 자, 여기서 간단히 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트에서 가로 세로 이걸 여러분들 대학교 가면 나중에 행렬이라고 부르고 행렬 매트릭스라고 부를 겁니다. 이 매트릭스 형태의 데이터를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 같아요? 이게 뭔가 집합처럼 보이잖아요. 집합 22, 23, 20, 네, 그런 저런 숫자들을 모아둔 집합처럼 보이죠. 집합처럼 보이는데 사실 이거 중요한 거는 순서가 있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집합에는 순서가 없죠. 1,2를 모아둔 집합하고 2,1을 모아둔 집합이 같은 집합인데 이 인공지능 이해할 때는 그 두 개가 다른 거예요. 첫 번째 어떤 숫자가 오느냐, 두 번째 어떤 숫자가 오느냐에 따라서 데이터를 다르게 인식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순서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 2학년 학생들 배웠죠? 어떠한 개념하고 똑같다? 사실 저게 벡터 개념하고 똑같습니다. 벡터 배웠죠? 벡터. 얘는 몇 차원 벡터야? 6차원 벡터죠. 그러니까 사실 벡터를 어떻게 한 거? 6차원 벡터를 세로로 2개 쓰면 뭐가 된다는 소리예요? 행렬, 매트릭스가 된다는 소리예요. 사실 행렬을 잘 알려면 벡터 개념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자 나왔잖아? 복사를 해.
다음에 아래로 쭉 가서 자 코드 다시 실행. 이 정도 팔린대요. 227.8개 정도 팔린대요. 그러면 우리가 아이스크림 가게 사장님이라고 해봅시다. 내일 온도가 32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합리적이에요? 228개 정도를 세팅을 해놓는 게 가장 합리적인 거죠. 그리고 걔가 다 팔리면 가게 문을 닫아버리는 게 가장 합리적인 행동이 되는 거죠. 자, 무엇을 했어요? 데이터, 수학, 인공지능, 챗 GPT, 파이썬 코딩 등을 사용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가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거. 물론 지금 이야기한 아이스크림 판매량이라고 한 예시는 여러분들의 이해 수준에 맞춰서 이런 예시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매우 어떤 제한적인 형태의 예시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어떠한 이익을 준다? 이득을 준다? 내가 어떠한 행동을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합리적인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대충 어림짐작해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 챗 GPT를 좀 더 활용을 해서 자, 점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코드를 포함해줘. 자, 아까 그래프를 봤었을 때 점이 찍어져 있었죠. 근데 그 점이 포인트가 몇 컴마 몇인지 모르게 안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겁니다. 카피하고 다시 코드를 추가를 해서 해보는 거죠. 여기에 표시만 됐죠. 표시만 돼 있네. 내가 원하는 거 뭐였어요? 너가 32 컴마 몇이냐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제 질문을 잘 해야 돼. 잘. 어떻게 잘 할 수가 있을까? 자, 아까 질문 해놨습니다. 자, 아까 보죠. 이게 여러분들 수업하기 전에 한번 시뮬레이션 해봐요. 시뮬레이션. 자, 따라와 봅시다. 자, 이렇게 해놨을 때 최선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자, 뭔 소리냐? 정확한 데이터를 집어넣어야 정확한 데이터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사실 이 챗 GPT 같은 인공지능을 활용한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내가 알면 알수록 얘를 잘 사용할 수 있다는 소리입니다. 모르면 모를수록 더 못 사용하게 돼요. 이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양극화가 일어나요. 양극화. 엄청난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 리터러시, AI 리터러시를 지금부터 좀 갖춰 나가야 돼요. 그 맨날 무한 스크롤, 인스타 같은 거만 하지 말고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말고 아무 생각을 안 하지 않습니까? 생각을 해야지. 자, 데이터를 잘못 줬나 봐요. 자, 그래서 데이터를 이렇게 표로 했었죠. 22도 100개.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챗 GPT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아까 표 데이터처럼 어떻게? 매트릭스, 행렬 데이터로 인식한다는 소리입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줘도 쭉 나오고 시각화해줘. 자, 파이썬 라이브러리 블라블라블라블라. 자, 시각화한 거 나와 있죠. 자, 변수를 다시 설정. 이 변수를 다시 설정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질문이 모호한 거죠. 어떤 걸 시도한 거였냐면은 이 네모칸을 없애줘요. 네모칸. 네모칸이 아무래도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모칸을 어떻게 없애느냐? 이 한글을 영어로 바꾸는 영어로 바꾸면은 영어 표현이 잘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따로 한글로 변환하는 그런 툴을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너무 복잡해지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도 되죠. 글씨가 잘 보이게 크기를 조절해줘.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프에 글씨가 잘 표현되도록. 자,
자, 점의 좌표가 표현되도록 자, 얘를 해볼까요? 뭔가 막 생겼어요?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보죠. 이게 점이 나오네. 자, 30도에 204개, 34도에 252.9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여기 가로축 온도, 도시, 세로축 개수죠.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떠한 명령을 주냐에 따라서 그래프를 되게 상세화할 수도 있습니다. 상세화. 네. 그 사실 상세화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아는 게 많아야 되죠. 네. 결국 알고 있는 사람이 더 잘 알게 되는 이러한 현상이 우리의 미래에 벌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네. 자, 5차. 아까 5차 얘기했어요. 5차는 무엇이었다?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아니다. 점과 점 사이의 거리가 5차라고 해서 5차. 거리는 절대값이죠. 자,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5차가 표현되도록 나왔냐 한번 해봅시다. 자, 보면 여러분 보여요? 뭐가 보여? 뭐 0.24 보이죠? 이게 5차란 소리예요. 이 파란색 포인트의 Y점과 이 세로줄을 그었을 때 빨간색 직선하고 만나는 점의 좌표 중에서 Y좌표이겠죠? 두 Y좌표의 차이가 0.24가 된다는 소리예요. 0.24. 너는 0.24, 너는 5.6 정도, 너는 뭐 14, 뭐 이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이렇게 나온 숫자가 뭐라는 거예요? 오차가 가장 적어지게 하는 직선이다라는 소리예요. 이 직선, 이 빨간색 직선 말고 다른 직선을 가지고 오차를 구하게 되면 전체적인 오차가 더 커진다라는 소리입니다. 네? 그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런 거 궁금하지 않아요? 직선의 방정식은? 방정식을 알고 싶잖아. 우리가 1차 함수 배웠으니까. 그럼 또 검색을 해. 쳐. 나오네. 이렇게 나오네. 그러면은 자, 어떻게? 자, 얘가 뭐예요? 기울기. 자, 숫자를 보니까 어때요? 사람이 구하기 좀 어렵죠? 절편도. 얘가 지금 y 절편이잖아. 마이너스 55가 0.271이 사람이 어떻게 구하겠어요? 이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서 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얘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론을 알고 저 내용까지 받아들일 수 있으면 가장 베스트 하겠죠? 이게 교육에서 추구하는 바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면은 약간의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 기계들을, 이 인공지능들을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도 충분히 좋다. 충분히 좋습니다. 충분히. 자, 그러면 뭐 다 해봤네? 그래서 직선까지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자, 질문 좀 더 볼까요? 질문을 하도 많이 해놔가지고. 자, 영어로 작성 바람. 그러니까 영어가 됐죠? 영어. 자, 이런 한글들이 아래 보면은 다 영어로 바뀌어 있어요. actual data, 실제 데이터. 컬러는 블루. linear regression, 이게 선형 회귀입니다. linear, 선형, regression, 회귀, 라인, 직선. 자, 아래 볼까요? quadratic이 뭐야? 2차다. 2차 회귀 선. 이해돼요?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 자, 그래서 얘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자, 얘는 그 40도 넘어간 데이터를 추가하지 않은 거예요. 복사를 해서 붙여넣어. 아주 그냥 붙여넣어. 잘 보여요? 잘 안 보이죠? 빨간색하고 지금 녹색의 그래프가 지금 그려져 있는데 우리 눈에 구분이 잘 안 돼 보입니다. 얘는 어떤 걸 의미할까요? 1차로 추세선을 구하던
2차로 추세선을 그하던 큰 차이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1차 함수로 하는 게 좋겠죠. 1차 함수가 직선이 우리한테 조금 더 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해볼게요. 이 45도랑 100이 추가된 데이터 예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데이터를 쓰고 위 데이터를 활용해서 어떻게 여기 코드 한 거 있죠? 이 코드 2차 함수 이거 이 코드 아래 코드를 수정해줘. 그래서 아래 붙여넣기. 그러면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자, 데이터가 45도 100 데이터가 추가되어 있죠. 자, 해보겠습니다. 코피하고 코드 붙여넣기. 오, 그래프 차이가 확 나죠. 자, 아까 봤던 그래프랑 상당히 유사하죠. 1차 애매했던 직선, 2차도 유사해졌지만 애매했던.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아래 또 질문해 봅시다. 어떻게? 자, 회귀 추세선을 만들어줘. 두 개의 추세선을 만들어줘. 회귀 직선과 오차가 가장 작은 선을 이렇게 해볼까요? 오, 이게 뭐가 또 달라지네요. 자,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지금 2차 회귀선을 만들어서 2차니까 2차 함수를 했다는 소리예요. 지금 질문을 이렇게 했더니 다시 해봅시다. 컨트롤 C 컨트롤 V만 잘하면 돼요. 이렇게 돼. 와,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자, 1차 2차 보이죠? 이거 뭐예요? 보라색 뭐야? 보라색 점선? 어떻게 한 거야? 4라고 돼 있네? 자, 봅시다. 코딩 뭐야? 코딩. 아, 그렇게 나오네. 그냥 최적 회귀선. 여기 지금 베스트 폴리노미얼이라고 보이죠? 베스트 폴리노미얼. 아, 그냥 얘 찾아줬네. 몇 차인지 모르겠네? 몇 차인지 모르겠죠? 자, 그럼 다시 질문. 최적화된 회귀선의 방정식은? 아, 여기에서는 3차 당시 오차가 최소였다라고 나오네요. 3차. 아까 우리가 봤을 때 3차랑 4차를 그러니까 4차랑 5차랑 비교해서 4차랑 6차랑 비교해서 6차는 너무 이제 오차 크게 나는 범위가 있으니까 안 된다라고 했었고, 여기서는 3차라는 결론을 했습니다. 자, 그럼 물어보죠. 4차 다항식과 3차 다항식 두 개의 회귀선을 비교해도 3차 다항식이 오차가 최소인가? 이런 질문 해보는 거예요. 비교를 해주나봐요. 자, 키워드만 볼까요? 1차 3차 4차. 그러면은 그래프가 3개가 나오거든요. 3개가. 아까랑 똑같네. 뭔가 보면 여러분들 4차가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하는데 3차가 좀 더 좋다고 하죠.
이 3차가 좀 더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거 같아요. 지금 이 온도가 38도였죠. 38도 이상에서 뭔가 인간이 야외 활동, 외부 활동을 되게 안 할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온도가 높아지면 판매량이 좀 더 증가하잖아요. 얘를 좀 이상한 추세, 이상한 추측으로 본 거죠. 그렇게 해서 3차가 합리적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질문 다시 해볼까요? 3차 다항식일 때 5차와 4차 다항식일 때 오차 값을 구하는 코드. 5차라고 하는 게 값으로 나오거나 값으로. 그럼 실제로 오차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냥 질문해 본 거예요. 보자고. 오차 어떻게 나와? 아까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오네. 오차가. 에러 큐빅, 에러 쿼드릭. 16 12 블라블라블라 18 블라블라블라 4점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나오네요. 네, 그래서 5차까지 한번 구해봤는데 원하는 형태 오차가 아니네요. 이 오차가 지금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데이터가 일곱 개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7개 사이에 오차를 지금 구한 것 같습니다. 각 포인트마다 y 값의 차이를 구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는 이 오차의 합을 다 구해보셔도 되고요. 오차의 합을 다 구해보셔도 되고요. 그러면 사실 4차가 더 좋게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직관적으로 계산해봤을 때. 아무튼 다항식의 적합성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 오차의 개념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면 한도 끝도 없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야기한 오차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분산 알아요? 분산 표준편차 그런 개념하고 유사한 오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산하고 표준편차를 만드는 개념을 사용한 오차 개념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시간이 지금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 여러 가지를 좀 준비를 해봤었는데 실제로 얘를 녹화를 하고 진행을 하고 설명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것들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과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과제는 방송 당일까지입니다. 네, 구글 폼을 사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설문조사 형태로 질문을 드릴 테니까 거기에 여러분들 잘 답변해 주시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상훈 선생님이었고요. 자, 오늘 배운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대답. 뭐가 가장 중요했어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건 질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는 인공지능한테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고 사람들한테 질문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과정을 봐왔으면 알겠지만 질문을 세세하게 하면 세세하게 할수록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얻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얘를 어떻게?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도 질문의 수준을 좀 높여보고 친구들이랑 가족들이랑 사람들이랑 대화할 때도 선생님들이랑 대화할 때도 여러분들의 질문의 수준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얘를 좀 강조해서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툴을 사용할 때 오늘 좀 챗 GPT를 좀 많이 사용을 했죠. 네, 여러분들 학습할 때 도움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또 중요한 게 뭐였어요? 내가 아는 만큼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거 해보셔도 좋습니다. 같은 어떤 문제가 나와 있을 때 어떠한 질문을 던질지에 대해서 친구끼리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질문해야 좋은 답변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낼 수가 있겠죠. 네, 이 정도 강조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유튜브 채널에도 업로드가 되니까 뭐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3교시 4교시 때도 많은 활동들 할 텐데 친구들 발표하는 거 잘 들어보고 핵심적인 것 몇 가지만 얻어가도 행복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